네, 10시 36분. 제가 늦게 시작한 건 아니고요. 10시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촬영하는데 빗소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사무실이 집에 다락에 억지로 끼워 넣은 사무실이라 한마디로 다락방인데 천장이 바로 지붕과 맞닿아 있거든요. 본래 이렇게 좀 공간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사무실을 집어넣은 거라 그래서 비가 오니까 빗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아까 초반에 10시부터 시작한 촬영은 못 쓰게 됐습니다. 촬영 마치고 제가 다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도저히 들을 수 없어서 네, 재촬영합니다. 그 영상 촬영이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그 느낌을 아실 텐데 소리 때문에 재촬영하는 게 제일 기운 빠지고 네, 아무튼 그런데 지금 비가 좀 잠잠해져서 네,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보내주셨고요. 김영신 작가님, 김혜정 작가님 보내주셨고 제 거 글까지 해서 세 개의 글 읽어볼게요. 네, 오늘 랜덤 세 단어는 받는, 볶음밥, 든든한 이렇게 세 개거든요. 저 빗소리가 조금 들리시더라도 그냥 화이트 노이즈구나 이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신 작가님 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느 때보다 밥을 든든히 먹고 서두른 덕에 영선은 일찍 도착했다. 이미 앞마당 수도가에는 너른 대야에 빨랫더미가 그득 쌓여 있었다. 조금 있으면 사람들도 올 테지만 영선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일을 시작했다. 큰 빈 대야에 콸콸콸 수돗물을 틀어 깨끗한 물을 받았다. 예벌 빨래용이라 일단 조금 깨끗한 것들부터 세척하고 세탁기로 들어갈 대야에 담아냈다. 그리고 이미 사용한 물로 조금 더 더러운 빨래들을 옮겨가며 세척했다. 오래되어 묵은 냄새가 나거나 침자국, 오줌자국, 똥기저귀까지 악취가 날 만도 하지만 영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7년째다. 이곳에는 7년 전 실습차 왔었다. 사전 설명을 듣고 오긴 했지만 막상 실제로 장애 아들을 보니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려웠다. 생김새가 많이 다른 아이부터 낮은 지능 그리고 애정을 구걸하는 아이들까지 어린 영선은 왠지 동정심이 일었다. 그리고 처음 방 안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그 악취. 자기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다. 보조사는 익숙한 듯 장애 아들을 잘 다루었다. 다소 과격한 모습으로 기저귀와 식사를 챙겼지만 그 손놀림은 모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행위였고 프로의 모습이었다. 그저 아이들을 물건 취급하는 게 아님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점심 준비를 돕기 위해 식당으로 갔다. 신선한 야채로 볶음밥을 만들고 있었다. 먹다가 기도에 막히면 안 되므로 아주 잘게 썰어 잘 익혀야 한다고 했다. 영서의 일은 찬반을 각 반에 옮기는 것이었다. 영서는 아이들과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여기저기 운반을 했다. 이제 마지막 방이다. 안녕? 문 앞에 팔과 다리가 생기다만 아이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똘망똘망한 눈으로 자신의 가슴과 짧은 팔로 단단히 지지하며 영서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안녕? 혼자 먹을 수 있겠어? 당연하지. 밥그릇에만 떠줘. 아이는 밥을 받아들고 맛있게 먹었다. 영서는 퍼뜩 깨달았다. 내가 나를 이 아이들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 주제에. 네, 이렇게 써주셨고요. 현장에 제가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여기서 지금 실습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들리지도 않는 소리, 나지도 않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이렇게 리얼하게 현장감 있게 잘 써주셨습니다. 하나하나 표현이 디테일해서 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글만의 매력 포인트, 네, 현장감,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글입니다. 김혜정 작가님 글입니다. 든든하게 먹는 밥 한 끼는 빈속을 채워주는 활력소이다. 어려웠던 시절 하얀 쌀밥을 먹는다는 것은 가뭄에 콩나듯이고 대가족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보리쌀로 물량을 많게 하여 죽을 끓여 허기를 달랬다. 그만큼 쌀의 수확량이 부족했던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민들의 식탁에는 하얀 쌀밥과 풍성한 반찬들로 배고픔을 모르는 시대가 되고, 과잉 섭취로 인해 먹는 양을 줄이려는 다이어트족들도 많아져서 행복한 고민을 한다. 밥 종류에도 볶음밥, 김밥, 찰밥, 쌀밥, 보리밥 등 여러 가지이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쌀 부족으로 대혼란이 일어나 우리나라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폭염이나 가뭄 등 기후변화로 벼농사가 위기를 맞은 것이다. 위기 극복은 환경보호로 자연을 지키는 일, 산의 나무를 훼손시키지 말기, 수돗물을 절약하는 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풍족할 때 겸손함을, 부족할 때 아껴 쓰기.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시절에는 과잉 섭취로 행복한 고민을 하는 과도기를 지나 쌀 부족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농촌에 농사를 짓는 인구 수도 줄어들고 빈집도 늘어나 텅텅 비어 있는 곳이 많다. 복잡한 도시에는 직업을 갖기란 쉽지만은 않다. 젊은 층들이 농촌의 삶의 터전을 이루고 전문적인 농사 기술을 익혀서 발전시킨다면 AI 시대에 사라지지 않는 직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시사적인 문제와 함께해서 생각을 잘 적어주셨습니다. 저 중간에 느끼는 게 저 초반에 이런 내용 써주셨는데 과잉 섭취 관련된 내용 써주셨는데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맨날 계속 하는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다이어트라는 게, 그러니까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요즘은 과잉 섭취가 기본이 된 세상이니까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안 먹으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는데 요즘에는 한껏 먹고 싶은 거 먹고 다이어트 된다는 약을 또 먹고 계속 플러스 어찌 보면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네. 좀 사회 변화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저도 안 먹으면 되지만 또 맛있는 음식 앞에 놓고 안 먹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그리고 저도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가끔 이제 저희 집 저희 집이 마을에 제일 그 가장자리예요. 마을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마을의 가장자리고, 저희 집 길 하나 건너편에 이제 다 논인데, 논밭인데 저는 처음에 이사 와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시골 오기 전에는 계속 이제 도시에만 살다 보니까 시골에 아직도 뭐 모내기 이런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큰 착각이었죠. 지금은 농사를 드론이 짓죠. 트랙터도 이제 무인 트랙터가 나오죠. 그래서 마을에 농사 짓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지금 한 10여 년 지금 이렇게 지켜보는데, 이 마을에 많은 논이 있는데 농사를 한 분이 지셔. 한 분이 트랙터하고 드론 조종하고 농약부터 모내기 하고 다 수확할 때는 이제 한 분 더 오셔서 그 트럭 기사분이랑 콤바인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세상이 변했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뭐 엊그제 저희 집사람이 과일을 사왔는데 과일이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과일입니다. 요걸 사왔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스마트팜 아세요? 스마트팜? 도시에 농장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뭐 빈집이라든지 빈 상가, 빈 아파트 이런데 거기에 농장을 짓는 거죠. 근데 농장이 흙 가득한 밭이 아니라 수경재배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 시스템으로 농작물을 짓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생산성도 많고 질병도 안 걸리고 뭐 그런다고 하네요. 자세히는 잘 몰라요. 저도 그렇게만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예전에 과학 잡지에서 봤던 그런 스마트팜이, 이 제품이 진짜 제가 사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됐구나. 이것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마트 가시면 아마 한쪽 구석에 스마트팜 재배 막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세상이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보게 됐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 글 읽어볼게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길목이다.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쌀쌀하지만 낮에는 한여름이 따로 없다. 벌써 11시 40분.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다. 사무실까지 들어가기에는 촉박한 시간. 이 주변에서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이동하기로 했다. 공장지대라서 변변한 번화가가 없었다. 버스 정류장 앞에 작고 허름한 분식집 하나가 눈에 띄었다. 드르륵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가게 내부의 모습은 눈을 의심케 했다. 빛바랜 80년대 간판과 오래된 여닫이 알루미늄 샤시 문과는 다르게
분식집 내부는 세련되고 깔끔했다. 공간은 넓지 않았지만 대여섯 개의 깨끗한 테이블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주방 안쪽에서 어서 오세요라는 조금은 어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은 점심 준비가 한창인가 보다. 구석자리에 앉았다. 모든 테이블에는 모두 스마트패드로 된 키오스크 주문 기계가 설치되어 주문을 받고 있었다. 간단하게 새우볶음밥을 주문하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넘겨보고 있었다. 끼리리릭 소리를 내며 서빙 로봇이 테이블 옆으로 다가왔다. 겉보기와 다르게 첨단 시스템이 가득한 가게였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일어나려는 순간 사람들이 가게로 몰려들어와 북적였다. 어느새 테이블이 가득 찼고 가게 밖에도 줄이 길게 늘어섰다. 그때 주방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내가 사용했던 테이블을 정리했다.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라고 명랑하게 인사를 하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이 가게 혹시 이 아이 혼자 하고 있었던 것인가? 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픽션입니다. 네, 이런 가게 분식집은 갔었는데 거기에 좀 이런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써봤고요. AI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로 세상이 변화하죠. 제가 엊그제 그 노래 공유 드렸잖아요. 우리 주제곡이 생겼습니다. AI로 만든 거고 가사를 제가 써서 AI한테 이 가사에 맞게 노래 만들어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나왔어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어떤 분은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떤 분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죠. 지금 AI 수준이 전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쓰기도 AI 소설 제가 계속 지금 테스트하면서 그 교육 내용 짜고 있는데 그 느낌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 잘 쓰네, 대단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어색하고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고 좀 초벌구이 느낌? 그러니까 완벽해지려면 결국 사람의 손, 그러니까 프로듀싱이라든지 큐레이팅이 들어가야 되고 그냥 AI만으로는 대단하긴 하지만 대단한 기술이긴 하지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다. 거기에는 여전히 사람 손이 필요하다. 좀 이 정도 느낌에서 이 AI의 혁명의 세상이 그냥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